됐다. 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8월 14일이네요. 월요일. 금방 와요.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 월요병은 없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 좀 멍한 것 같아요. 뭐부터 봐야 되나? 뭐부터 보지? 딱히 뭐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5일부터 보죠 뭐. 차트 지금 이게 다시 봐도 확실히 5일 막 차트 3개씩 놓고 이럴 때보다 하나 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 방향이 좋고, 저도 5일 매매 많이 했었지만 점점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는. 다른 전문가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골고루 다 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괜찮은 종목이 나올지도 몰라요. 유로는 오늘 아예 작정하고 빼기로 했나? 되게 많이 빠지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아예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가능하면 오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오신다고 또 그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뭐 죄송할 것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고 각자 여건 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죠. 일단 5일부터 볼게요. 일단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는 제가 잡아드리거나 제가 없으면 알아서 라인이 잡아줄 수는 있어요. 얘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니까 AI라고 생각하면 잡아줄 수는 있는데 얘가 못 잡는 게 하나 있어요. 추세예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얘 멍청해서 못 잡아요. 좀 잡아주면 좋은데 시스템상으로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상승 중에 하락이면 하락 중에 눌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상승이면 상승 중에 눌림일 수도 있고. 알파라인? 이름 괜찮은데?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제가 다른 걸로 막 추세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잡아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물망 같은 거 놓으면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볼 수는 있겠다.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생각난 게 있어서.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안 놓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지 않아요? 하락 초입 같지도 않아요? 48.52 보면? 깨면은 하락 초입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 안 돼. 어떻게 단분봉으로 보면은 상승일 거고, 이게 180분으로 보면 하락 초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30분 5분봉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엄청 상승하고 있겠죠. 차트상으로 5분 볼까요? 막 슈팅 나왔네요. 우와, 엄청 올랐다. 그쵸, 보기 나름이에요. 10분봉 볼까? 완전 슈팅이네 이렇게 보니까. 240분. 얘는 아예 비추세, 박스. 애매하죠. 추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게 상승 중에 눌림일까? 아니면 추세의 전환일까? 만 판단하시면 방향 잡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180분이잖아요. 180분에서 8월 11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저항대로 작용이 되나 했는데, 자세히 보면 원래 이게 밑에 있던 선이었잖아요. 45.63 정도. 밑에 있던 선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48.52까지 교차돼가지고 180분 두 줄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가끔 막 두 줄, 세 줄이나 두 줄은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나오더라도 약간 어중간하게 갭이 떠가지고 여기 선 하나 있고 여기 선 하나 있고 여기 선 하나 있고 이런 식이지,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드디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앞에서 과거 데이터 확인해보면 여기 선 하나 내려왔고요. 여기 선 하나 내려왔어요. 두 개 크로싱되는, 교차되는 이쪽 구간에서 대충 44달러잖아요. 44달러에서 여기 최고가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한 600틱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들은 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갑까지 교차되는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수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됐어요. 4월 20일 50.79에서부터 얼마가 내려왔나 보세요. 700틱 내려왔죠. 여기도 700틱. 아까 저기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600틱. 그럼 여기 지금 초입이에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은 제가 할 수도 없고요. 각자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매수야 하고 잡았는데 갑자기 막 봉 하나 양봉이든 음봉 하나 길게 내리면 바로 깨잖아요. 이거는 시가에서부터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방향은 각자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인 한 두 줄 정도면은 신경 써서 매매할 구간은 맞아요. 지금은 비추세지만 어디든 튀면은 그전 과거 데이터 분석해보면 최소 500틱에서 많이 가면 1000틱까지 나오거든요. 계약 하나로요. 그런 자리도 좀 5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자리들이 좀 많아요. 확률상. 위로 가도 그렇게 큰 자리 나올 수 있고요. 아래로 가도 큰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스가 48.52에서 50.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저항 없죠. 아래로 내려가면은 바로 막 500틱 바로 빼서 43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가능한 범위죠. 여기도 힘들긴 하지만 슈팅 한 번, 두 번 정도 해가지고 50.82만 넘기면 위에 저항대 아예 없잖아요.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을 뿐 나온다면 큰 자리다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매매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큰 자리 기회가 있으니까요. 잘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만 매매해도 돼요.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그 방향에 맞았어요. 그럼 손절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먹는 거잖아요. 진입은 5위 정도 기준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5위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뭐 60에서 잡던 65로 잡던 손절은 알아서 감당해야 되겠죠. 손절 조금 여유있게 잡아도 괜찮아요. 손절 한 30틱 잡아도 기대 수익 500틱 정도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상태에서 두 줄 있는 상태에서 오늘 넘기고 내일까지 가면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할 거거든요. 털릴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큰 자리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그 정도거든요. 이 선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오늘 다른 종목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5위 버텨내니까 위로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금 비추세가 아닌가라고 제 생각이긴 한데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보면 이탈하는 듯 했다가 박스 아닌가요? 저라면 그냥 아예 50.8이 언제 넘길래 하고 구경하다가 넘겨서 51달러 넘겨서 완전 원웨이로 나가면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48 깨고 47 깨고 밑으로 가면 그때 따라가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지만 각자 매매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일은 그렇고요. 얘 치우고 그물망도 치울게요. 있으면 가끔 더 헷갈려요. 이게 색깔 보면은 파란색 보면 왠지 매도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알고 보니 정답은 매수 이러면 당황스럽죠. 유로는 청산한 이후 제가 거기 카페에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그을게요. 좀 줄여서 봐야지 이쁜데. 좀 됐다. 각이 안 이뻐가지고 지금 보니까 앞에 여기까지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알아서 계속 올린다니까. 하락 나온 지점에서부터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충 긋는 거예요. 39도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도 평행하게 대충 그으면 여기도 3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도가 39도든 38도든 뭐 비슷하니까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이 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좀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오늘 각이 완전히 이탈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15 정도 되면 될까? 오늘 좀 그어보고 있었어요. 그 추세 수평선을 좀 그어보고 있었는데 한 요 정도 각 되더라고요. 근데 좀 각이 밀리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계속 상승이 유지돼야 되는데 요 정도 유지돼야 되는데 좀 약간 밀리는 느낌? 실제로 그어보면 거의 30도의 수렴, 30도, 32도 수렴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오차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연장, 왼쪽으로 연장해보면 또 알거든요. 너도 해보자. 각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지금 한 화면에서 교차돼가지고 교차되는 이 지점이 있으면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상승 가고 나름대로 39도, 40도 유지 중이었는데 갑자기 각도가 확 꺾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막 이탈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재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탈출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마침 이거 말고도 차트 보셨겠지만 그 인덱스 달러가 지금 180분봉 라인 최하단 지지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한 계약만 남기고 다 청산해 버렸죠. 당장은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옵션도 팔 수밖에 없었던 게 시간 가치 때문에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만약에 당장 못 올리고 계속 횡보하고 이러면 분명히 100% 프리미엄 다 빠질 텐데, 그래서 옵션도 다 퉁쳐서 팔아버렸죠. 뭐 그렇게 된 사연이고요. 유로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빠지긴 빠지는데 빠져도 1.75 정도? 완전히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려버린 것 같아요. 박스 치고 계속 횡보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1.75를 깨지 않고 여기서 막고 위에서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하면은 완전히 박스권 되는 거고, 여기 깨고 주저앉으면은 또 다른 매매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유로를 매도하라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통화에서 막 신규 포지션 들어갈 게 있다던가 다른 괜찮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는데 1.75 정도 여기 부근 여기 라인 깨지 않고 지지받고 하면은 또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갇힐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계속 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비추세 구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그래서 얘 오늘 매수도 매도도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유로로 다시 한번 뭐 단타를 치거나 포지션 신규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1.17490, 1.75 여기 주변에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 아마 빨라야 내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계속 때려 맞으면 저항 확실하게 걸리거든요. 그게 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요런 이렇게 보고요. 보는 김에 인덱스 같이 보죠. 뭐 생기는 거 되게 안 좋은 조짐이에요. 이거 그전에는 제가 안 팔고 쉽게 버텼던 게 완전 저항대로 작용했죠. 여기 93.67을 넘어서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꼬리만 찍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절대 여기 캔들이 위에를 넘기지 않았어요. 맞고 저항, 그 다음에 꼬리, 저항, 또 꼬리, 캔들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92.88 넘지 않고 캔들이 밑에서만 있었으면 편하게 다 홀딩을 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현실은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열 때 봤거든요. 이 차트를. 그래 그냥 이따가 오후에 봐보자 했는데 터치조차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 매매하실 때도 그냥 좀 약간 연계되는, 이번같이 달러 연계된다든지 종목별로 연계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미장이랑 N선물이라든지 미장이랑 골드라든지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 포지션 볼 때 이런 거 바닥 잡히는 거
그리고 제 거 라인 차트 없다고 하더라도 캔들 봤을 때 일정 캔들 계속 지지받고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리는 패턴이 나오면 탈출하세요. 이게 라인 차트 없다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기 지금 캔들을 잡았어요. 캔들 지지받고 나서 여기 캔들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때려 맞는 느낌 나면서 옆으로 세잖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캔들을 넘어서 하고 있죠. 보면은 여기 기준이 되는 이 음봉 캔들, 이 작은 캔들의 고점을 넘어서 지금 하나, 둘, 세 칸 계단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그림이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봤을 때. 그래서 편하게 탈출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매매는 참 오늘 기준으로는 잘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달러가 이렇게 돌아서 버렸으니까 다른 통화 상태도 아마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고점 막 찍고 있던 것들이 있었으면 더 추가적으로 웬만하면 하락하지 않았을까. 기본 종목 여기 깔아둔 거 8개 다 보고 나서 시간 별로 안 바쁘니까 저 오늘 다른 거 종목 좀 볼게요. 월요일이고 해서. 아, 그리고 얘도요. 지금 보면 방향은 미장은 누가 봐도 지금 상승 쪽이잖아요. 계속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은 결국은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상승이죠. 이거 하락 아니에요. 5546 깨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하락일지 박스권일지 고민하는 거고 5546.75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상승이죠. 눌림 때마다 매수, 눌림 때마다 매수잖아요. 저는 그냥 매매를 안 했지만 라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리고 마침 라인까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가 교차되고 하나가 교차가 됐어요. 물론 여기서 교차돼서 밑으로 깨질 수도 있었지만 꼬리만 한 번, 두 번, 세 번 달고 나서 지지돼서 올라갔죠. 라인이 마침 두 개고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돼요? 상승이죠. 추세 상승 중에 라인 하단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눌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깨질 수도 있어요. 확률이 조금 높진 않지만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몰빵을 때릴 자리는 아니에요. 한 계약 던지고 손절 여유 있게 걸고 구경하는 자리. 손절이 진짜 꼬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걸렸지만 5769 정도 매수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손절을 뭐 여유 있게 조금 여기든 뭐 여기든 걸어놓고 구경하는 자리예요. 올라갈래 내려갈래 하고. 대신에 소닉비는 맞아요. 칸수로 봐도 대충 보이잖아요. 여기 손절 걸은 대신에 물론 지금도 진행된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수익을 먹었다. 그럼 여기까지 먹는 거잖아요. 딱 봐도 1대5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걸은 것만큼 먹긴 먹어요. 손절 걸리면 그냥 손절 걸면 되죠. 걸고 뭐 다음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으면 또 들어가고 비슷한 거 있으면 또 들어가고 그럼 끝나는 거죠 뭐. 미장도 똑같아요. 오늘 그래서 맞다. 그래서 나스닥 정리하면요. 눌림목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박스 마침 여기도 선이 두 개가 있죠. 못 넘으면 또 저항이잖아요. 여기 위에 저항, 밑에 여기 지지선. 그럼 여기 지금 중간. 매매하면 안 되겠죠. 단타로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단타 치더라도 여기서 쳐야죠. 그 단타 치더라도 여기서 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오늘 할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S&P도요. S&P도 보면 얘도 뭐 그냥 뭐 대세 상승이잖아요. 아직 꺾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승이죠. 상승인데 얘도 비슷하죠. 나스닥이랑 눌림이 있었네요. 손절의 직전 저점 나스닥이나 S&P도 웬만하면은 유로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특히 스위스 프랑 이런 것도 그렇고 오일이랑 다르게 직전 저점 이런 거 걸면 큰일 나요. 얘네 손절이 좀 너무 좀 자유분방해가지고 이거 보고 나서 여기서 매수 잡고 뭐 손절 이거 보고 걸었다가 컷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웬만하면은 아깝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손절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컷 걸리면 그냥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에 다 그런 식으로 한 3-4번 도전해가지고 한 번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S&P가 나스닥보다는 좀 흐름이 약하죠. 느리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고 쳐요. 요즘에서 손절 뭐 여기까지 걸어요. 진짜 손절이 걸렸어요. 근데 기대 수익은 요만큼이었잖아요. 그럼 아까워할 거 없다는 거죠.
안 걸리면은 좋은 거고 안 걸리길 바라는 거지만 걸려도 그냥 아 재수가 없었구나. 근데 가끔 이러다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최저점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기대 수익이 이 정도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대충 원래는 여기서 팔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팔려고 했는데 양봉이 막 생기면서 위로 막 슈팅이 나오면은 뭐 진짜 완전히 잡을 수 없는 눌림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얻어서 막 10배수, 10배수? 20배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날은 수익 내는 거죠. 저도 어쩌다가 유로 잡아서 적당히 맞나? 아무튼 목표가 생각하면 적당인데 수익 낸 것처럼 그것도 손익빈 괜찮았으니까 얘 같은 경우를 만약에 잡았는데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면 저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방향만 이게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만 정하시고 그리고 라인 최하단 정도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손절을 얼마를 걸어야 될까? 한번 사볼까? 아 근데 절대 몰빵은 안 돼요. 몰빵은 절대 안 되는 게 말씀드렸지만 컷 될 수도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는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가는 계약수가 만약에 5계약이 나와도 5계약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S&P랑 나스닥은 눌림목하고 얘도 중간까지 왔으니까 또 매매하기 애매하죠. 오늘은 매매 자리가 그러니까 유로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완전 짧은 단타는 모르겠는데 눌림에서 아니면 저항에서 뭐 여러가지 이유로 잡을 만한 공간이 좀 없어요. 오히려 얘가 있다는 거죠. 얘 좀 확대해 드려야겠네. 5,000건. 물론 2017년 기준이야. 2000 앞에 거 좀 보면은 좀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근데 여기는 추세대가 작용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시장이 달라진 거잖아요. 여기는 거의 수평선 느낌이거든요.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고 믿고 넣는 거예요. 뭐 컷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저항은 저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2017년이 거의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 비슷하잖아요. 4월 11일 하락으로 봐야 되는구나. 5월 11일 그리고 여기 7월 11일 이론상으로 9월 11일 날이 저점이네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느낌? 그럼 목표가가 어디예요? 그냥 한번 상상만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매도로 치면 목표가는 1220 근처예요. 그렇다고 여기도 몰빵 넣으면 안 되겠죠. 저는 말씀드릴게요. 포지션이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 하나 넣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마이크로 넣느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수익도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넣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한 틱에 1달러 움직여요. 10틱 움직이면은 그때 10달러거든요. 티도 안 나요. 그냥 분할로 한번 넣어보려고요. 재미삼아. 근데 생각보다 재미삼아 넣었다가도 수익이 꽤 클 수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쯤 오면은 뭐 하나 또 넣고 1300을 만약에 넘어가면 하나 넣고 그러다 보면은 평단가는 점점 좋아질 거고 그리고 하다가 아니면 손절 치면 되거든요. 손절 쳐도 아마 몇백 달러 안 될 거예요. 그럼 손절도 부담 없고 혹시나 얻어 걸려서 수익 나면은 어디까지 홀딩할 수 있어요? 짧게 청산하면 1262, 길게 가져가면 1220까지 청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손절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손절도 안 걸어놨거든요. 마이크로는 그냥 하나 사놓고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1300에다가 매도 하나 또 걸어놓고 구경하는데 그냥 계속 구경하는 거죠. 마음 편하잖아요. 이거 한 계약 포지션 넣은 거 컷 되려면 1000틱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하고 손실이 10분의 1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매도를 넣었으면 여기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도 홀딩 해봤자 손실이 100만원도 안 낸다는 거죠. 마음 편해요. 그래서 매도 자리가 있다면 골드에서 매도 자리가 있을 것 같다. 근데 M보다 골드라고 말씀드리는 건 마이크로 상품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산 거보다 밑으로 위로 크게 안 올라가면 한 계약만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한 두 계약, 세 계약 올랄 때마다 샀는데 아 이건 추세 전환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싶으면 컷 시키고 뭐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미장이니 뭐니 그런 거보다 오늘은 골드 마이크로 상품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리딩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뭐 해야 될까? 엔도 뭐 그렇죠? 얘는 뭐 일봉으로 볼게요. 수평선이에요. 9200. 금요일이 아주 최적의 매도 구간이었죠. 한 번쯤은 9200은 쳐볼만은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대충 그을게요. 2017년 전에도 여기가 지금 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요. 봉 하나, 두 개, 세 개를 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2017년도 추적해보면 여기도 저항선으로 한번 제대로 작용을 했고요. 꼬리까지 힘을 써봤지만 넘지 못한 9200.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금요일날 또 왔잖아요. 저항이죠. 근데 그동안 저항 맞고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저항 맞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저항 맞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맞고 내려온다면 기대 수익이 좀 크지 않나요? 손절값에 비해서. 손절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요? 한 요 정도 되나? 요 정도. 그리고 기대 수익은 얼마나 돼요? 여기까지잖아요. 이것도 1대5 되네요. 근데 대신에 손절 보면은 골드보다는 손절을 좀 더 크게 보겠죠? 그렇게 보면 되지 않나요? 물론 제가 여기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100% 제 생각이에요. 제가 혼자 매매를 했으면 이렇게 받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요는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얘는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 큰 그림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 앞에서도 추적해보면 이게 계속 좀 저항선으로 여러 번 작용했거든요. 추적해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도요. 이것도 지지선, 저항선. 짧게 보는 거지만 다 이유는 있거든요. 크게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좀 올라왔을 때 사실 얘는 이제 매도 지점이 좀 지난 거예요. 금요일이 최적의 매도 지점이었고요. 근데 골드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크게 뭐 그 정도. 기대 수익은 N이 크겠지만 지금 매도 자리가 애매하게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게 골드밖에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골드를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하시는 거면은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계약수 여유 있으셔도 마이크로 하나 놓고 구경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몇 틱이냐 그러면 지금 1289에서부터 1229, 1220까지면 69, 690틱 690달러, 한 700달러? 700달러 되겠네. 원래는 7000달러겠지만 700달러면 그래도 돈 꽤 되는데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벌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이 재미삼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닌가. 소액으로. 뭘 봐야 되나? 이건 다 됐고요. 구리 볼게요. 올라갈 듯 말 듯 참 찌글찌글하죠. 개인적으로 밑에서 받쳐주는 선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아래선이든 위에선이든 선 하나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서 선 두 줄로 받쳐주면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들어가기 조금 겁나죠. 추세 그냥 아무리 봐도 올라가는 것 같고 추세가 상승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한번 음봉 한번 제대로 뭐 특별히 악재는 없겠지만 눌림을 크게 때려 맞으면 손절본이 꽤 크거든요. 틱당 가치가 구리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상품 이런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손절값이 되게 커요. 그게 단점이랄까. 한 줄이어서 위태위태해요. 올라갔다 해도 거의 지지선 저항선 개념이 아니에요. 한 줄인데 너무 쉽게 뚫고 쉽게 내려가고 쉽게 뚫고 이런 거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이런 거 지지선 쓰면 안 돼요. 버려도 돼요. 2.8840 이런 거 신뢰할 수 있는 자리 아니라고 봐요. 지지선이라면은 버텨야죠. 깨지 않고. 이런 게 지지선이죠. 한번 지지되더니 계속 올리잖아요. 그쵸? 저런 게 지지선이고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뚫리는 거는 이런 거 지지선 정도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리를 밑에서부터 잡으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신규라면은 아래에서 선이 하나 와서 지지선이 새롭게 또 완성이 두 줄로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내려왔을 때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는 손절값이 좀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고점이 어디까지 잡힐지 모르잖아요. 손익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는데 고점이 별 못 가서 잡히면은 심리적으로 버틴 거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만한 게 이 차트네. 이걸로 종목 몇 개 돌려볼게요. 제가 오늘 좀 바빠서 낮에 오후에 아침부터 막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한가한데 180분 얘도 뭐 주저앉았죠? 각도가 막 엄청나게 하락할 것 같은 각은 아니기는 해요. 위에 쭉쭉쭉쭉 상승하다가 지금 요만큼 꺾인 거거든요. 길게 보면은 눌림일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매도치기 좀 애매한 각이네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런 느낌이거든요. 눌렸다가 위로 올릴 수도 있겠네요. 어렵죠. 매수도 매도도 애매하네요. 단타 개념 아니라 만약에 한 1, 2주 정도 홀딩한다 가정하면요. 딴 것도 볼게요. 얘도 애매하네. 수렴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수렴하는 느낌이랄까. 위도 아래도 아닌 느낌인데 어렵네요. 중간에 껴있어서 매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볼까요? 호주 달러에 비해서 되게 많이 지저분하죠. 이 상태에서 못 올라가고 계속 횡보하면 밑에까지도 내려왔다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파운드는 매매하기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호주 달러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졌어요. 파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해서 이건 매수도 매도도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어두운 종목은 안 하려고요. 캐나다 달러도 한 줄인데 얘도 앞에 개념이랑 비슷해요. 너무 쉽게 뚫고 쉽게 내리고 그냥 여기서 싸우겠다는 의미지 이 한 줄이 지지선 저항선 개념 여기서도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해야지 여기서 매도해야지 하다가 매수 매도 하다가 다 털려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는 눌림일 수 있겠구나, 깨지면 하락일 수 있겠구나, 그냥 구경만 하는 자리가 아닌가. 캐나다 달러도 뭐 호주 달러랑 일단 느낌은 비슷하긴 하네요. 상승 중에 한번 약한 눌림. 여기를 잘 버텨내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손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손절이야 어느 거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 구경하는 걸로. 근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라는 거냐 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달러도 버리고요. 뉴질랜드 달러. 통화 중에 뭐가 제일 이쁜지 보려고요. 유로는 일단 아직까지도 유로가 제일 좋긴 한데 뉴질랜드 달러 얘는 오히려 좀 새는 그림인데요. 일본 뉴질랜드 달러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고점 잡히고 내려왔죠. 여기 고점 잡히고 또 내려오고 있죠. 고점 잡히고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또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기까지 깨지면 또 깨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지지될 수도 있긴 한데 지지대도 저항이고 올라간다 해도 저항이고 올라가도 저항이고 저항 저항 저항이죠. 다른 이유 없고요. 그냥 그래서요. 뉴질랜드 달러보다는 호주 달러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세 개만 봤을 때는 호주 달러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그냥 이것만 봤을 땐 그러네요. 스위스 프랑은 안 봐도 지저분하겠죠. 워낙 지저분한 종목이라 프랑 자체가. 구경만 하시고 웬만하면은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거의 항생과 같은 종목이에요. 얘도 꼬리도 길고 방향도 패도 잘 안 보여주고. 이건 언제 거래하냐면 특별한 날 스페셜한 날 거래하시면 돼요. 진짜 엄청난 지표 발표가 있다. 뭐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큰 지표 있을 때 싸다, 좀 싸다, 이건 매도 쳐도 되겠다. 내가 여기서 매도 치면은 진짜 뭐 큰 자리가 보인다. 그런 데면 매매하셔도 괜찮은데 이거 잘못 물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꼬리가 길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어요. 역사적인 날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모양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 정말 재수없으면 MIT 걸어도 컷 안 걸리고 그대로 다 로스 컷 당하기도 하거든요. 계좌에 잔고 별로 없으면.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 삼아 보는 걸 추천드리지만 실제 매매까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차트가 엄청 지저분하구나. 이런 느낌? 얘보다가 나스닥 보면은 양반이죠. 되게 깔끔하죠. 뭘 봐야 되나? MIT 안 걸리고 그대로 호가 넘어갈 때 있어요. MIT 자체가 증권사에서 회피용으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하면 호가 뛰어넘은 거 안 걸릴 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제일 확실한 거는 직접 주문을 걸어라. 뭐 이런 얘기. MIT 안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MIT 안 걸려서 손절 크게 나신 분들 몇 번 봤어요. 프랑 거래하다가.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항생도 가끔 슈팅 너무 심하게 나오면 그때인데 언제지? 막 항생이 하루 만에 900틱인가 1000틱 빠진 날이 있어요. 작년에. 뭐 설마 했는데 계속 하락 장 게시하고 또 하락, 오후장 게시하고 하락, 몇백 틱씩 계속 빠진 날이 있었는데 그때요. 아시는 분 손실 엄청 크게 났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MIT 좋은 자리 아니면은 애매한 변동이 크게 터질 것 같은 자리는 MIT 너무 신뢰하진 마세요. 큰일 날 때가 있으니까. 좋은 자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막 싸움 치열할 것 같은 자리 있잖아. 슈팅 나올 것 같은 자리, 위든 아래든 그런 자리 엄청 위험하거든요. FX가 더 심하긴 해요. 해외 선물이 FX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죠. 희한하게 종목이요? 스위스 프랑이나 항생? 나스닥은 오히려 괜찮아요. 최악의 차트요? 차트는 항생은 이쁜데 거래하기가 좀 힘들고요. 호가가 튈 때가 많아가지고 최악의 차트는 전 프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선물 중에는. 근데 가끔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 있어요. 와 진짜 웬일로 여기까지 내려왔대? 웬일로 여기까지 올라왔대? 이런 느낌. 와 다 털렸겠다 사람들. 그 위에서 구경하다가 이거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설마 하는 자리까지 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일봉 기준으로 볼 때, 주봉이나 일봉 볼 때 진짜 완전 눌림 제대로 줄 때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차트만 보고 매매한 적은 없죠. 여기서 사면 되겠다 했는데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도 프랑은 거래 안 하려고 해요.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손절 되게 짧게.
통화 종류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생각난 김에 천연가스 좀 봐야겠다. 오늘 안 봤네. 매매 자리가 오늘은 아마 아닐 거예요. 천연가스가 좀 내려온 상태에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을 매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지긴 했네요. 빠지긴 했지만 2.8 정도면 잡을까? 좀 지켜보다가 잡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생각이 바뀌면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느낌상.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크게 깨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그전에도 본 적은 있었는데 2.8 정도 부근이면은 그래도 손절 나도 억울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쵸? 매수 넣으려면 2.8 정도 오면 한번 시도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컷 때도 컷 범위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2.8 밑에서 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도 올지 안 올지는 또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천연가스가 막 추세선 멋대로 막 그을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선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그은 선대로라면 2.8보다 더 밑으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추세선이 솔직히 긋기 나름이라서 뭐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 각도가 너무 안 이쁘다. 거꾸로 보야지. 이 방향으로 지금 만약에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하락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기준으로 보면 또 상승이에요. 엄청나게 꼬여있고 지저분한 패턴이 천연가스인데 지저분한 만큼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옥수수요? 거래해도 되는데 별로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라 봐서 이게 증거금이 낮다고 처음 하는 입장에서 옥수수 거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옥수수도 자리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서 움직이긴 움직여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아니요, 안 불렀는데. 아, 기다림님. 근데 진짜 이거 좋아해야 돼요. 이거 그냥 평소에 아예 그냥 매매 쉬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매매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기대 수익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애매해요. 근데 옥수수만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만약에 좀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데이 트레이딩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한 주말 단위로 차트를 보면서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옥수수가 좀 많이 내려왔네. 하나 사볼까? 아,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 계절 영향도 좀 타고요. 그리고 이건 뉴스도 좀 타거든요. 차트보다 약간 외부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이 돼요. 농산물 정도는. 다른 것들은 차트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안 보는 편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긴 보는데 차라리 정치적인 뉴스를 보지 이런 걸 보진 않거든요. 거래하는 종목의 뉴스는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 농산물 거래하실 거면 평소에 약간 진짜로 막 블룸버그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뉴스나 아니면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쓰고 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 보고 그것까지 생각하고 추측해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뭘 또 보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었는데 얘도 계속 올라서 개인적으로 여기쯤 한번 눌리면 살까도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안 주네요. 오늘 보니까 얘도 잘 올라요. 완전 추세 상승이라
손절 범위 짧고 기대 수익 큰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얘는 무포이신 분들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손절을 길게 넣을 필요가 없어서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안 보던 플래티넘이라. 팔라듐은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이니까 매도 말고 매수에 물리면 되잖아요. 매수에 물리면 되는데 위에 뭐 저항대도 없잖아요. 일봉 볼까? 일봉도 없거든요. 제가 봤어요. 공부하다가 봤는데 848 기준으로 안 깨지면은 얘도 유로랑 다른 게 뭐예요? 저항이 없잖아요. 추세 상승 중이고 바닥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눌림 주면은 매수해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기준은 각자 잡으셔도 되고요. 일본 기준으로 848이네요. 일본 기준으로 848이고 예, 저항 지지도 잘 맞는 편이고요. 그리고 868 같은 경우도 두 줄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세 줄이잖아요. 하나 둘 위에 하나 더 있죠. 그냥 올라가는 편인데 손절 범위가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었거든요. 좀 지나고 보진 봤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8월 7일이면 언제냐? 한참 됐네. 이때가 최고의 매수 구간이었네요. 이때는 조금 애매했고요. 여기든 여기든 둘 다 여기도 진입하고 손절값이 크진 않았고 여기도 진입하고 손절값이 크진 않았어요. 지지 저항도 잘 맞는 편이에요. 팔라듐은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넣고 볼까 해요. 꽤 잘 맞죠 얘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가끔 봐야겠어요. 오일은 좀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위든 아래든 매매 좀 하게. 오늘까지는 얘 그냥 달러 인덱스로 둘게요. 매매랑은 상관없지만 그냥 구경하게 이렇게 두고 천연가스도 받고 뭐 다른 거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 오늘?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말고 그 외의 종목이 혹시나 있으신가? 통화 종류 기본적인 건 다 본 거 같고 여기 차트에 있는 건 다 봤고 금속도 좀 보고 아 실버요? 금속 좀 보고 라고 생각해보니까 실버를 안 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물어보셨네. 실버도 안 본 지 일주일 넘었어요. 예, 일봉이나 주봉 여기서부터 봐야겠는데. 지금 뭔가 갇혀있거든요. 골드랑 똑같아요.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딱 들어와서 갇혔어요. 완전 극수령 구간? 어디든 나오지 않을까요?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그전에는 변동이 있었죠. 완전 수령 구간이에요 지금. 그쵸?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변동을 생각하면 거의 그냥 멈춰있다고 봐야죠. 사놓고 한 달 동안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방송 1시간 내가 피곤하진 않은데 신기하네. 아무튼 그리고 컨디션은 많이 낮았어요. 감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비염이더라고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내과 갔는데 의사가 별말 안 하던데 감기처럼 감기약 편도선이 좀 부었네요. 감기약 처방해주고 콧물 있다니까 뭔가 막 열재더니 열은 없네요 그러더니 감기약 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사기당한 거죠. 내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였어요. 원인은.
아무렇지 않게 약 처방해 주던데요, 감기로. 근데 감기가 아니라 참 어쩔 수 없죠. 다 비슷한 질환으로 많이 온대요, 요즘에.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이랑 그 실내랑 실외 온도 차이 때문에 다 이비인후과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 2번째 갔는데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대요. 약만 잘 먹고 쉬면.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내고 오늘은 차트 열어놓고 좀 일찍 자려고요. 오늘은 아마 차트 막 새벽 5시, 6시까지 계속 열려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자리 비움할지도 몰라요. 자느라.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거의 다 본 것 같아서 컨디션 관리 어쨌든 잘해야 되겠네요. 화수, 목, 금 며칠만 잘하면 되니까. 매매할 종목이 있나 지금? 오일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잠깐 볼게요. 그냥 저 차트 또 딴 것도 있으니까요. 미장은 중간이니까 매매 자리 없고, 만약에 매매한다면 골드 정도. N선물은 금요일날이 매매 자리였고요. 오늘 매매 자리 없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 애매하네요. 예, 녹화본 평소처럼 올려드릴 거고요.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1시 정도까지는 여기 채팅방 있고 딴 거 하다가 그냥 저 알아서 잠수 탈게요. 저 같은 뷰요. 손실 많이 보시면 되죠.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손실 많이 보시면 돼요. 아, 손바닥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손실 보기 싫으시면 이미지 트레이딩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트레이딩 하기 싫으면 모의 투자 하시면 되고. 아, 그래요? 자신 있을 때만 들어가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뷰야. 공부 방법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략적인 방향은 잡아드리니까요. 시한글은 맨날 틀리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시한글 쓴 거 거의 다 틀렸던데요. 오일 막 매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매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썼더니 막 매도로 하락 막 나오고 막 맞추는 게 유로밖에 없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상승 보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탈출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제일 잘 생각해보고 시장을 엄청 잘 보고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손실은 최소화로 해서 수익은 극대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는 게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뷰 자세 저 시황글 쓴 거 자세히 잘 분석해 보세요. 틀릴 때 되게 많아요. 확률이 5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냥 쓰는 거죠 뭐. 그래서 손익비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거의 확정인데 다 올릴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부만 올릴 수도 있는데 강연의 파일 조금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은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음악은 좀 조용한 걸로 틀어드릴게요. 저 아까 라이브 듣고 싶어서 라이브 음악도 들었었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밤엔. 예. 성투 잘 하시고요. 진짜로 녹화 종료할게요.